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3, 4학년까지도 좀 확대되어서. 야, 학교에 저런 시설이, 저런 시스템이 마련이 그렇네요. 돼 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돌봄 교육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좋고 또 정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 4학년, 후년에는 5, 6학년까지 해서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6시까지 우선 운영을 하면서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요. 또 2015년도에는 4학년까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6학년까지 그렇게 돌봄 교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 참 좋은데 부처별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교육부가 돌봄 교실, 복지부가 지역 아동센터, 여가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양정호 교수님, 지금 그런데 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좀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연령대를 둘 다 보낼 수 있는데도 본인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약간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유치원들이 괜찮은지 어떤 어린이집 괜찮은지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있는 학부모 입장 또는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한쪽에서 몰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 논란도 있게 되고.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부에서 또 어린이집까지 하면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교육 문제도 시끄러운데 어린이집 문제까지는 시끄러우지 않겠냐. 그런 일정에 보면 약간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 아마 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좀 통합을 할 건지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진짜 이게 통합이 되는지도 상당히 부모님들은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를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그 국무총리실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점진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먼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그럼 그 지역의 경우에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돌봄 교실도 세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세 부처에서 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합만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학교의 돌봄 교실에서 돌봐주는 게 제일 학생 입장에서 편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또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처가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해서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더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최은영 어머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다고. 네, 사실은 저는 교육부에서 정한 혜택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혜택을?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이 그 개봉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정작 집 앞에 있는 병설 유치원은 못 보내고 추첨해서 떨어져서 경기도 광명에 있는 멀리 한 40분 정도 거리 되는 곳을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해서 거기를 보내고 있는데 워킹맘이시니까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친정 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시는데 좀 힘든 부분들은 이제 그 장거리 이제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쨌든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좋은 건 병설 유치원을 굳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보내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정말 이렇게 학생들 인원당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수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0에서 5세 무상보육 실시가 되면서 작년까지는 혜택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지금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부담이 병설 유치원을 보내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왜 우유 급식비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비로 보통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뭐 그 이상 지출하고 있는 걸로 제 주변 어머님들한테 듣는데 네. 월요일 날은 그 초등학교 가르쳐 주시는 원어민 선생님이 매주 아침에 오셔서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요. 영어까지요? 네, 그리고 뭐 월요일 그런 프로그램 화수목금토도 과학, 미술, 그다음에 오르다 블럭 창의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학교 정규 교육 외에도 다 이제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급식 시설 같은 걸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 유치원을 사실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병설 유치원을 제외하고 거기 이제 추첨이 떨어지면 보통 사립 유치원을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사립 유치원 수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 유치원이 돈이 있어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아니면 정말 저처럼 멀리 있는 사립 유치원을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시설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입학 전에 6, 7세 때는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게 미리 좀 그런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어린이집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엄마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인데 네. 그 혹시 장관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병설 유치원 인원이 이제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났으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교육을 부모님이 각 그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텐데 병설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집 주변에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유치원을 좀 이렇게 확충하셔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유치원 확충뿐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질인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한테